안녕하세요, 도아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가 영상을 찍고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초대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약사 예비시험 네. 준비하면서 이제 통과를 또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축하드리고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약사 예비시험은 무엇일까요? 약사 예비 시험은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사람이 외국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이제 약사가 되고 싶을 경우에 한국에서 보는 약사 국시 전에 봐야 하는 약사 시험인데 이제 외국 대학 졸업자만 볼 수 있는 시험이라서 이걸 합격해야 이제 한국 약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약사 예비시험 네.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호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네. 이제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약사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약사 면허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약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어땠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사실 약사 예비 시험 합격률이 되게 낮은 시험이에요. 이번 해가 5회차였는데 네. 1회 때는 5%, 2회 때는 10%, 최고 합격률이 20%대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높아가 4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은 워낙 자료도 없고 기출문제도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합격률이 오르락내리락 변수가 큰 것 같고 저는 독학과 학원의 선택지 둘 중에 무조건 학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학이랑 학원의 옵션 중에서 학원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호주는 이제 한국이랑 똑같이 한국 기준 겨울에 끝난 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 예비 시험이 보통 6월이나 7월에 있는데 네. 그럼 저한테는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이 시험을. 근데 저는 단기간에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의 커리큘럼상 1년이라는 시간을 만들려면 또 다시 기다려야 돼서 저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셨네요. 네. 그러면 시험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시험은 크게 1, 2, 3교시가 있고 다 객관식이고 오지선다예요. 그런데 이제 1교시 75문제, 2교시 65문제, 3교시 60문제인데 다행히 과락은 없고 전체가 200문제인데 200문제 중에 120문제를 넘으면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 네. 사실 200문제 중에 120문제면 60%밖에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을 해보니까 워낙 정보가 없는 시험이라서 범위가 무궁무진한 느낌? 그래서 약간 합격률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이 200개 만점 기준 100개에서 90개 사이더라고요. 본인만의 이번에 합격의 팁을 조금 더 제공하자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강을 들을 것인가 현강에 나올 것인가. 저는 현강을 나가서 했는데 현강에 나가면 시험 100일 전에 학원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담당자분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약간 한국의 공부 스타일을 좀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 왜 있냐면 한국은 고등학생들 정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이 시험인데 약간 외국 스타일대로 공부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저녁밥 먹고 좀 쉬고 이런 루틴으로 해버리면은 조금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 한 6시, 7시에 일어나서 밤 새벽 2시 정도까지 그럼 하루 종일 공부만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합격은 할 수 있었는데 제 네. 주변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합격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다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학원을 다니셨을까요? 네, 이제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제가 현강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무조건 현강을 들으라고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인강이 1200개가 넘는 양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면 지치고 밀리고 못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현강을 나가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뒤쳐졌다 싶으면 더 하게 되고
되고, 그리고 이제 그쪽 학원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서로 이제 한국에는 열품타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서로 타이머를 공유하는 건데 그 타이머로 상대방 이만큼 공부하는구나, 나도 그만큼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작용을 했고 또 혹시 추천하는 학원이 있으신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학원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3-4개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학원을 선택했던 기준은 합격자 수가 당연히 제일 많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거를 통계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학원이 아니고 합격자 한 명 한 명의 후기를 가지고 있는 학원을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학원들도 아무래도 광고를 그렇죠. 위해서 조금 더 과장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짜 합격자분들이 어디 학원을 다녔는지 열심히 찾아봐가지고 그중에 제일 합격자가 많은 학원을 선택했는데, 제가 선택한 학원은 이제 강남역에 있고, 네. 근데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20몇 과목의 과목을 한 분만 하시는데 네.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원을 무조건 추천하긴 해요. 시험에서 좀 넘어가가지고 이제 혹시 유학을 앞두신 분들을 네. 위한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혹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학을 이제 시작하려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한국에 돌아갈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호주에 남아있을 생각을 하실 건지, 그래서 간략하게는 정해야, 왜냐면 이 한국 시험도 호주 공부랑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좀 더 호주 대학교에서, 호주 약대에서 가르쳐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네. 그나마 약사 입시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근데 저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었다 보니까 호주 약대를 그냥 패스하는 느낌으로만 다녔거든요. 네. 그랬더니 좀 후회되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 이거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고 공부를 뭔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호주 오시기 전에 뭔가 한 6년 정도의 플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호주에서 약사 면허를 따는데 5년, 네. 그리고 나머지 약사 입시 시험 준비하는데 1년 이렇게 생각해서 딱 6년은 내가 그냥 공부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왔고, 제 주변 분들을 보면 호주 면허를 따고 나서 그때 네. 한국 면허를 할지 고민해 봐야지라고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뭔가 마지막 이제 약사 입시 시험 준비 1년이 조금 타이트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약간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가 만약 한국에서 현재 뭐 고2나 고3인 분들에게는 만약 호주 약대를 입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사실 전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네. 한국 여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한국인인 분들,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공부 스타일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약사 입시 시험이 한국에서 만든 시험이다 그렇죠. 보니 한국 공부 스타일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정말 그 고3들 막 네. 수능 공부하듯이 해야 되는 시험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익혀왔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정말 빡세게 6년 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뭔가 한국의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서 온다기보다 그냥 조금 더 느슨한 한국 고등학교를 조금 더 다니고 마지막 1년은 이제 고3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안처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혹은 호주에서 네.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네. 약사 입시 시험에 또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 더 봐야 돼요. 호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네. 아마 한국 시험 스타일에 좀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는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 이해 기반의 수업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준비하는 이해라는 네, 건 그렇죠.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호주는 리소스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픈북처럼 찾아서 이제 조언하는 스타일이고, 한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다 달달달 외우는 외워서. 스타일인데, 이제 그런 외국의 공부 스타일을 가지면 안 되고, 한국 이제 약사입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답, 정답, 답, 정답 이렇게 외우는 공부 스타일을 조금 체득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음. 나는 이제 호주에서 만약 이제 약대를 나오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에게는 어떠실까요? 제가 모나시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년까지는 한국인이 별로 없는 학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동기가 3명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모나시 약대로 오신 분들인데 3명 다 GE 과정으로 오셨거든요. 한마디로 한국으로 말하면 3학년 때 편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보통 화학과 아니면 무슨 이과 계열 하신 분들이 이제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생각보다 호주 대학교 3, 4학년 과정이 할만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힘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다 다녔으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베이스를 닦고 온 상태니까 저보다는 좀 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사 예비 시험도 이제 화학과 이러다 보니까 막 유기화학 이런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약사 예비 시험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좀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면 할만한데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확실히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셨고 네. 어떤 다른 학과에서 편입해서 진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죠. 만약 유학을 하는 이제 동안의 호주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낀 거는 약국에서 일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호주는 pharmacist student라는 잡이 있으니까 그 잡으로 일하고 인턴으로 일한 게 3교시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왜냐면 한국은 이론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네. 외우는 거 위주잖아요. 근데 호주는 일을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 4학년 때 호주 약국에서 일한 거 그리고 인턴한 게 3교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건 좋은 팁이네요. 네. 학생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네. 미리 이런 서류들은 나는 준비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있으실지. 이제 약사 시험은 보통 6월에서 7월에 보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가 3월 말 정도에 국시원에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매해 서류가 추가되고 있어요.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지금 한 5-6가지가 제가 알기로 있는데 네. 호주 약사 면허증, 아프라에서 발급되는 면허증, 네.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로 나오지 않았으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거, 출입국 증명서 이렇게 지금 크게 필요한데 성적 증명서, 면허증, 졸업 증명서 3개는 무조건 아포스틸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호주에서 준비할 수 있다면 호주에서 그 아포스티유까지 다 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